안녕하세요. 2025년 자율방범대 교육 영상을 수강하고 계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자율방범대는 개인이 아닌 함께 움직이는 협력의 힘입니다. 경찰, 지자체 등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지역의 안전을 지키는 민경 합동 대응의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바로 지역사회의 안전을 만들어가는 현장의 주인공입니다. 이번 교육을 통해 우리의 역할과 책임을 다시금 되새기고 시민이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지역사회를 함께 만들어가길 바랍니다. 즐거운 축제가 하루아침에 참사가 된다면 어떨까요? 많은 사람이 기대 속에 모였던 자리가 순식간에 혼란과 두려움으로 바뀌었던 사건이 있었죠. 바로 이태원 참사입니다. 이 아픈 기억은 우리에게 안전이 행사 성공의 전제 조건임을 다시 한번 일깨워줬습니다. 그리고 그 안전의 중심에 바로 여러분, 자율방범대가 있습니다. 축제는 모두가 즐겁게 참여하는 자리지만 한순간의 방심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데요. 때문에 행사 전, 중, 후 모든 과정에서 자율방범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은 자율방범대가 대규모 축제와 소규모 지역 행사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떻게 주민들의 안전망이 될 수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축제 행사에서 가장 위험한 순간이 언제라고 생각하시나요? 인파가 몰릴 때? 돌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아니면 안전장비가 준비되지 않았을 때? 맞습니다. 이 세 가지 모두 축제와 행사에서 반드시 대비해야 할 중요한 요소들입니다. 그래서 사전 점검과 현장 대응은 생명을 지키는 가장 기본이 됩니다. 그렇다면 실제 현장에서 자율방범대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함께 영상을 보며 살펴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영상은 10월 17일부터 19일까지 열렸었던 강동 선사문화축제 2025입니다. 선사시대의 생활문화를 체험하고 지역 주민이 함께 어우러지는 이 축제는 올해도 수많은 시민의 참여로 활기찬 현장이 됐습니다. 행사 중 자율방범대는 인파가 몰리는 공연장 주변과 체험존에 인력을 배치해 혼잡을 예방하고 시민들을 안내하며 불편을 최소화했습니다. 특히 저녁 시간대에는 공연 등의 메인 행사로 인한 혼잡을 예방하기 위해 펜스 설치 및 시민들의 이동을 안전하게 유도했습니다. 또한 주차장과 진입로 차량 통제, 긴급 차량 진입 동선 확보 등 교통 안전 관리에도 힘썼습니다. 두 번째 영상은 10월 18일 열린 드론 나이트 쇼 행사 현장입니다. 이 무대 뒤에는 시민의 안전을 지키는 자율방범대의 보이지 않는 노력이 있었는데요. 자율방범대는 야간 인파 정리 및 동선 통제에 참여하며 시민의 안전을 지켰습니다. 공연 시작 전 입출구를 정비하고 공연 중에는 혼잡 예상 구간에 인력을 배치해 안전을 지켰죠. 또한 비상 탈출 동선을 확보하고 차량 진입로 관리도 병행했는데요. 이와 같은 자율방범대의 작은 실천이 안전한 축제를 만들어줬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실 영상은 할로윈 축제 영상입니다. 10월의 마지막 주는 전국 곳곳이 화려한 불빛과 음악으로 물듭니다. 거리마다 할로윈을 즐기려는 시민들로 가득한데요. 자율방범대는 각 지역의 할로윈 행사 현장에서 질서 유지와 안전관리의 최전선에 서 있습니다. 사람이 몰리는 거리에서는 보행 동선을 안내하고 혼잡 구간을 완화하며 분실물 발견 시 경찰에 인계하고 미아 등 보호가 필요한 시민을 안전하게 보호 인도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야간 시간대에는 조명 취약 구역 순찰, 비상 대피로 확보, 긴급 상황 신고 체계 점검으로 시민이 안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갑니다. 즐거운 축제는 안전 속에서 완성된다는 그 믿음 아래 자율방범대는 오늘도 조용히 현장을 지킵니다. 먼저 안전사고를 막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사전 점검입니다. 사전 점검은 사고를 막는 가장 확실한 안전망인데요. 그중에서도 출입구와 비상구를 미리 확인하는 것은 위급 상황에서 탈출의 길을 열어주고 소화기와 소방시설을 점검하는 것은 불시에 생명을 지키는 힘이 됩니다. 비상구는 평소에는 잘 눈에 띄지 않지만
위급한 순간에는 생명을 지키는 마지막 통로가 됩니다. 따라서 출입구와 비상구가 잠겨 있거나 물건에 막혀 있지 않은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또 야간에도 식별할 수 있도록 표지판과 비상종명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비상구 주변에 쌓인 쓰레기나 이동식 간판 같은 장애물을 미리 치워두는 것. 이 작은 준비가 곧 위기에서 주민의 생명을 지켜내는 큰 힘이 됩니다. 또한 대규모 축제나 소규모 지역 행사에서 벌어지는 화재 등의 안전사고는 작은 부주의에서 시작되는데요. 이를 예방하기 위해 먼저 소화기가 제자리에 있고 사용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임시로 설치된 무대의 천막, 가림막은 바람과 비에 쉽게 흔들릴 수 있으므로 안전하게 고정돼 있는지 살펴야 합니다. 위와 같은 점검은 소방의 전문 영역이지만 자율방범대는 주민의 눈높이에서 위험 요소를 미리 살피고 필요시 관계기관에 신속히 전달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율방범대의 세심한 관찰 하나하나가 쌓여 축제와 행사를 끝까지 안전하게 이어갈 수 있습니다. 어두운 골목과 주차장은 작은 그림자 하나가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공간입니다. 우선 가로등과 보안등이 모두 켜져 있는지 확인해 시야를 확보해야 하는데요. CCTV가 정상 작동하면 사건 발생 시 신속한 사실 확인과 대응이 가능해지므로 CCTV 작동 상태 역시 확인해야 합니다. 주차장에서는 기둥 뒤나 엘리베이터 주변 같은 사각지대를 꼼꼼히 점검해 사람이 숨어들 수 있는 틈을 없애야 하고요. 주치자나 청소년 등의 일탈이 발생하기 쉬운 장소를 미리 파악해 순찰을 강화하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이런 작은 관찰과 준비가 모여 주민들이 안심하고 축제를 즐길 수 있는 환경을 만듭니다. 행사 현장은 늘 변수가 많죠. 그래서 기본 점검 외에도 반드시 살펴야 할 추가 사항들이 있는데요. 가장 먼저 군중 밀집 예상 구역을 파악해 인파 분산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무대 앞, 계단, 좁은 통로는 작은 혼잡도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죠. 또 의료 지원 동선을 확보해야 합니다. 구급차가 진입할 길과 응급 환자를 신속히 이송할 경로를 미리 확인하는 것이 곧 생명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통신수단 점검도 필수인데요. 휴대전화가 원활히 연결돼야 긴급 상황에서 지체 없는 보고와 협조가 가능합니다. 또한 날씨와 환경 요소도 미리 대비해야 하는데요. 폭우와 폭염에는 피난 공간, 차양막, 급수대를 마련해 주민들이 안전하게 쉴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더불어 어린이와 노약자 보호 공간을 마련해 미아 발생 시 아동 보호소로 안내하고 어르신들이 쉴 수 있는 쉼터를 확보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비상 대응 체계를 점검해야 하는데요. 경찰, 소방, 지자체와의 핫라인을 공유하고 신고 연락 체계를 사전에 확인해 두어야 위기 순간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사전 점검은 단순히 체크리스트를 채우는 일이 아니라 행사의 모든 변수에 대비해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내는 든든한 장치가 됩니다. 여기서 잠깐! 지금까지 살펴본 안전 취약지 점검 내용을 바탕으로 깜짝 퀴즈를 풀어보겠습니다. 사지선다 문제입니다. 안전 취약지 점검 시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이 아닌 것은 무엇일까요? 1번 출입구와 비상구, 2번 표지판 비상종명 작동 여부, 3번 비상구 주변 장애물, 4번 행사 홍보 현수막 설치 위치. 정답은 4번 행사 홍보 현수막 설치 위치입니다. 홍보 현수막 위치는 안전 취약지 점검 항목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인원 배치와 협력 체계를 어떻게 운영해야 하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행사 인원 배치는 단순히 사람을 세워두는 것이 아니죠. 낮과 밤, 주중과 주말마다 현장의 분위기와 위험 요소는 달라지기 때문에 시간대별 특성을 고려한 운영이 필요합니다. 특히 무대 앞이나 계단, 주차장, 출입구처럼 혼잡이 예상되는 지점에는 인력을 우선하여 배치해야 하는데요. 그리고 상황에 따라 시민들이 과도하게 몰려 인력이 부족해질 수 있으므로 언제든 투입할 수 있는 예비 인력을 확보해 두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처럼 치밀한 배치가 이루어져야만 현장에서 돌발 상황이 발생했을 때 혼란을 줄이고 주민들의 안전을 끝까지 지켜낼 수 있습니다. 행사 현장에서 안전을 지키는 힘은 혼자만의 노력으로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경찰, 소방, 지자체와 함께 하나의 협력 체계를 만드는 것이 중요한데요. 현장에는 상황실이나 합동지휘본부를 설치해 유관기관과 실시간으로 정보를 주고받아야 합니다. 또한 각자의 역할을 명확히 구분하는 것이 혼란을 막는 핵심인데요. 자율방범대는 순찰과 계도, 경찰은 치안과 범죄 대응, 소방은 화재와 구조, 지자체는 행정 지원을 맡습니다. 무엇보다도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했는지에 대해 정확히 보고하는 4W 원칙을 지켜야 합니다. 이 체계적인 협력과 소통이 모여 위기 순간에 골든타임을 확보하고 현장의 안전을 끝까지 지켜낼 수 있습니다. 길을 잃은 아동이나 노약자를 발견하면 즉시 주변 상황을 살피고 경찰이나 관계기관에 신고 후 보호 인계해야 하며 분신물을 발견했을 경우에는 주인을 찾을 수 있도록 경찰에 바로 인계하여 작은 물건 하나라도 신속히 처리하여 시민 불편과 혼선을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음주로 인한 위험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취객을 자극하지 않고 침착하게 귀가를 유도하며 필요시 경찰과 연계하여 주변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한 임무입니다. 현장의 안전은 순간적인 감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철저한 체크리스트 관리가 있어야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데요. 배치 전에 인원수와 장비, 예를 들어 조끼와 순찰 신호봉, 통신수단의 휴대폰이 준비됐는지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운영 중에는 각 인원이 제 위치에 있는지, 휴식과 교대가 원활히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살펴야 하고요. 행사가 끝난 뒤에는 이상 상황이 있었는지 기록하고 보고 체계가 제대로 이행됐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배치 전, 중, 후에 따라 단계별 차관 사항 등에 관해 사후 평가와 개선의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기록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 작은 기록이 모여 큰 안전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안전을 지키기 위해 기본 점검만 해서는 안 되겠죠? 그 외에 현장을 더 탄탄하게 만들기 위한 보강 조치가 필요합니다. 먼저 구역별 책임자를 두어 각 구역을 전담하게 하면 돌발 상황이 발생해도 혼선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실제 돌발 상황을 가정한 시뮬레이션 훈련을 통해 대응 절차를 몸에 익혀야 위기 순간 빠르게 대처할 수 있는데요. 이때 주민자원봉사자와의 협력도 중요한 힘이 됩니다. 안내와 인파 분산 등에서 주민자원봉사자들이 보조 역할을 맡아주면 자율방범대가 핵심 임무에 집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장시간 근무가 이어질 때는 반드시 휴식과 교대 계획을 마련해야 하는데요. 피로 누적은 집중력 저하로 이어지고 이는 곧 안전의 공백을 만들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현장 지도 표지판과 지휘자 표시 등을 통해 인력의 위치와 역할을 명확히 하면 누구나 현장에서 바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작은 준비와 보강이 모여 위기 상황에서도 흔들림 없는 안전체계를 완성합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인원 배치와 협력 체계와 관련된 퀴즈를 하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원 배치는 어떤 특성을 반영해 운영하며 주요 동선의 혼잡 예상 지점에 무엇을 우선 배치한다? 빈칸에 들어갈 말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시간대별 인력입니다. 인원 배치는 시간대별 특성을 반영해 운영하며 주요 동선의 혼잡 예상 지점에 인력을 우선 배치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동선 관리에 대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많은 인파가 모이는 현장에서 가장 먼저 세워야 할 원칙은 입구와 출구의 분리인데요. 출입구 위치를 사전에 명확히 지정하고 안내 표지판을 설치해야 사람들이 혼란 없이 이동할 수 있습니다. 또 필요할 경우 바리케이트나 차단봉을 활용해 동선을 확실히 구분하면 불필요한 충돌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비상탈출 동선을 별도로 확보하는 일인데요. 위급한 순간 그 길이 막혀 있으면 작은 사고가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입구와 출구의 분리는 단순한 편의가 아니라 주민의 생명을 지키는 기본 안전장치입니다. 군중 속 안전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일방통행 동선을 유지하는 것인데요. 대형 행사에서는 회전식, 즉 원형 순환 구조로 이동 동선을 설계하면 사람들이 한 방향으로만 움직여 혼잡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또 주요 지점마다 안내 요원과 자율방범대가 서서 흐름을 유도해야 질서가 유지되는데요. 임시 펜스나 줄 같은 심리적 장벽을 두면 자연스럽게 흐름을 따라가게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단순한 원칙 하나가 현장의 혼잡을 막고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축제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군중이 모이는 현장에는 반드시 위험구역이 존재하죠. 무대 앞이나 계단, 좁은 골목은 물론이고 음식 판매 구역과 화장실 주변도 쉽게 혼잡이 발생하는 지점인데요. 이런 곳에는 인파가 몰리기 전에 미리 안전요원을 배치하고 상황에 따라 즉시 투입해 분산을 유도해야 합니다. 위험구역을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단순한 질서 유지가 아니라 큰 사고를 미리 막고 주민들이 안심하고 축제를 즐길 수 있도록 하는 최전선의 안전활동입니다. 동선 관리에는 기본 원칙 외에도 반드시 챙겨야 할 추가 요소들이 있습니다. 먼저 장애인과 노약자 동선을 고려해야 하는데요. 휠체어가 이동할 수 있는 통로와 어르신들이 쉴 수 있는 휴게 공간을 연결하는 것은 모두가 안전하게 참여할 수 있는 행사의 기본입니다. 긴급 차량 동선도 중요한데요. 구급차와 소방차가 진입할 수 있는 길은 절대 막히지 않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또한 안내 표지와 방송 체계를 갖추면 혼잡한 순간에도 참가자들이 정확히 이동할 수 있습니다. 표지판, 확성기, 전광판은 단순한 장치가 아니라 혼란을 줄이는 안전 신호입니다. 군중 흐름 제어 기술 역시 필요한데요. 특정 구역의 인원이 기준을 초과하면 입장을 제한해 사고 위험을 줄여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경찰에서 사전 시뮬레이션 결과 등을 공유받아 이를 참고해 근무한다면 실제 현장에서 훨씬 빠르고 정확한 대응이 가능합니다. 이 모든 준비가 모여 예측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안전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동선 관리와 관련한 퀴즈를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OX 퀴즈입니다. 출입구와 출구는 반드시 분리해 운영하고 비상시를 대비한 별도의 탈출 동선을 확보해야 한다. O와 X 중 정답은 무엇일까요? 네, 정답은 O입니다. 출입구와 출구는 반드시 분리해 운영하고 비상시를 대비한 별도의 탈출 동선을 확보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안내 멘트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군중을 향한 안내 멘트는 단순한 말이 아니라 안전을 지키는 신호입니다. 따라서 큰 소리로 명령하듯 말하기보다는 차분한 어조로 요청하고 안심을 주는 방식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또한 길고 복잡한 문장은 기억되지 않습니다. 잠시 멈춰주세요처럼 짧고 명확한 표현이 현장에서 훨씬 빠르게 전달되는데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반복입니다. 같은 멘트를 여러 차례 차분히 반복하면 군중은 점차 안정감을 느끼고 집단 전체가 자연스럽게 반응하게 됩니다. 안내 멘트는 단순한 말이 아니라 혼란을 줄이고 질서를 세우는 가장 강력한 안전 도구입니다. 안내자의 말은 목소리뿐 아니라 표정과 몸짓에서도 힘을 얻는데요. 시민과 눈을 마주치고 손짓이나 제스처를 거들이면 말보다 더 큰 신뢰와 안정감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태도는 언제나 존중을 바탕으로 해야 합니다. 협조 부탁드립니다. 안전하게 이동하시도록 안내해 드리겠습니다와 같이 상대를 존중하는 표현은 군중을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안전을 만들어간다는 메시지를 전합니다. 안내자의 태도 하나가 현장의 분위기를 바꾸고 주민 신뢰를 쌓는 출발점이 됩니다. 때로는 안내자의 목소리만으로 현장을 통제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도구의 활용이 필요한데요. 먼저 표지판이나 LED 전광판, 순찰 신호봉 같은 시각 도구는 멀리서도 한눈에 확인할 수 있어 군중의 시선을 빠르게 끌어줄 수 있습니다. 확성기나 휴대용 스피커 같은 청각 도구는
소음이 많은 축제 현장에서도 안내자의 메시지를 또렷하게 전달해 주는데요. 또한 통일된 근무복은 단순한 옷이 아니라 시민에게 신뢰와 안심을 주는 상징입니다. 때문에 자율방범대 근무복을 입고 통일된 복장으로 근무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특히 야간에는 안내자의 존재를 분명히 보여주는 것이 중요한데요. 조끼나 반사티처럼 치인성이 높은 장비를 착용하면 사람들은 안내자를 쉽게 찾고 안심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시각과 청각을 동시에 활용하는 도구들은 단순한 장치가 아니라 혼잡한 현장에서 안내자의 신뢰를 높이고 질서를 유지하는 강력한 안전 자원입니다. 안내 멘트는 상황에 맞게 달라져야 합니다. 혼잡이 시작될 때는 여기는 잠시 멈춰주세요. 안전하게 이동하실 수 있도록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와 같이 차분히 멈추도록 요청하는 멘트가 필요한데요. 앞쪽이 지나치게 붐빌 경우에는 앞쪽이 혼잡합니다. 오른쪽 길로 이동해 주시면 더 안전합니다. 라고 분산을 유도하는 멘트가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위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비상 상황입니다. 안내 요원의 지시에 따라 침착하게 이동해 주십시오. 와 같이 명확하고 단호한 멘트로 군중을 안정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처럼 상황별 멘트를 준비해두면 현장에서는 혼란을 줄이고 시민들이 안내자를 신뢰하며 따라올 수 있습니다. 안내 멘트의 목적은 사람들을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협력을 끌어내는 것입니다. 명령처럼 들리는 말은 반발을 부르지만 차분한 요청은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끌어냅니다. 주민이 안내자를 통제하는 사람이 아니라 함께 안전을 만드는 동반자로 느낄 때 비로소 질서가 유지됩니다. 즉 안내자의 말 한마디가 협력의 분위기를 만들고 그 협력이 곧 현장의 안전을 완성하는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안내 멘트 및 도구와 관련된 퀴즈를 하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올바른 안내 멘트 방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무엇일까요? 1번, 차분한 어조로 요청 안심 메시지를 전달한다. 2번, 짧고 명확한 단어를 사용한다. 3번, 반복 안내를 통해 신속히 반응한다. 4번, 명령조로 강하게 지시한다. 정답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4번, 명령조로 강하게 지시한다입니다. 안내 멘트는 명령조가 아닌 요청과 안심을 주는 메시지여야 합니다. 돌발 상황이 발생했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위험 확인인데요. 불이 났는지, 폭행이 일어났는지, 누군가 쓰러졌는지, 아이가 길을 잃었는지 등 상황을 신속하게 분류해야 올바른 대응이 가능합니다. 또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본인과 동료의 안전이죠. 무작정 뛰어들기보다는 주변 위험 요소를 확인하고 반드시 동료와 함께 접근해야 합니다. 단독으로 진입하는 것은 큰 위험을 부를 수 있는데요. 가능하다면 사진이나 영상으로 현장을 기록해 두는 것도 필요합니다. 이 기록은 사후 보고와 원인 분석, 그리고 다음 안전대책을 세우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즉, 위험 확인은 단순한 관찰이 아니라 정확한 대응을 위한 첫걸음입니다. 위험을 확인했다면 그 다음은 정확한 상황 보고를 해야 합니다. 보고는 길고 복잡할 필요가 없습니다. 핵심은 POW 원칙, 즉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이 일어났는지를 명확히 전달하는 것인데요. 불필요한 감정이나 추측을 섞지 말고 사실만 간단하고 명료하게 보고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땡땡동 자율방범대 땡땡입니다. 7시 10분 행사장 입구에서 관람객 1명이 쓰러졌습니다. 와 같이 구체적으로 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보고는 정해진 체계를 따라야 하는데요. 먼저 현장 책임자는 지휘본부에 보고하고 지휘본부는 경찰과 소방에 순서로 전파해야 신속하면서도 혼란 없는 대응이 가능합니다. 정확한 보고는 단순한 의무가 아니라 현장의 안전을 지키는 연결고리입니다. 위험이 확인되고 상황이 보고됐다면 다음은 초기 대응에 들어가야 합니다. 이 단계에서의 빠른 조치는 생명을 살리고 골든타임을 확보하는 핵심이 되는데요. 이를 위해 먼저 군중을 안전하게 대피시켜야 합니다. 이동하시겠습니다.
이쪽으로 오세요 같은 차분한 멘트를 반복해 안내하면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 쓰러졌다면 기본적인 응급조치가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미리 기본적인 응급처치를 숙지해두는 것이 중요한데요. 심폐소생술이나 기도 확보 같은 기본 응급처치는 전문 구조대가 도착하기 전까지 소중한 시간을 버텨내는 힘이 됩니다. 그리고 반드시 구급차 진입로를 확보해야 합니다. 차량과 인파를 신속히 정리해 구조 차량이 들어올 길을 열어둬야 하는데요. 이 단순한 조치 하나가 환자의 생명을 지키는 결정적인 분기점이 됩니다. 초기 대응은 당황한 순간에도 침착하게 실행해야 하는 자율방범대의 가장 중요한 역할 중 하나입니다. 마지막 단계는 경찰과 소방의 협력을 요청하는 것인데요. 폭력 사태나 화재, 대규모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에서는 지체 없이 협력 요청을 해야 합니다. 늦어진 신고는 곧 골든타임을 놓치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또 역할을 반드시 구분해야 하는데요. 자율방범대의 임무는 현장에서의 계도와 초기 대응까지입니다. 물리적 제지나 전문 구조 활동은 경찰과 소방의 영역이며 이를 명확히 구분해야 불필요한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황이 끝날 때까지 지속적인 보고와 공유가 필요한데요. 현장의 변화를 실시간으로 지휘본부와 경찰, 소방에 전달해야 정확하고 신속한 대응이 가능합니다. 자율방범대의 보고와 협력은 단순한 절차가 아니라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최종 안전망을 작동시키는 열쇠입니다. 다음으로 돌발 상황 대응 절차와 관련한 퀴즈를 풀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OX 퀴즈입니다. 돌발 상황 발생 시 안전이 확보되지 않아도 즉시 접근해 상황을 해결하는 것이 우선이다. O와 X 중 정답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X입니다. 돌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안전 확보가 우선이며 무리한 접근은 오히려 위험을 키울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안전 안내는 말의 내용만큼이나 전달하는 태도가 중요한데요. 행사 현장에서 주민들이 가장 먼저 접하는 사람이 바로 자율방범대입니다. 우리의 한마디, 한 번의 표정이 자율방범대 전체의 이미지를 결정짓습니다. 또 친절한 응대는 단순한 매너가 아니라 안전을 위한 첫걸음인데요. 때문에 밝은 미소와 차분한 목소리로 다가갈 때 주민들은 안내자를 신뢰하고 안심할 수 있습니다. 짧은 인사와 존칭을 곁들인 안녕하세요, 안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라는 말 한마디는 주민에게 존중받고 있다고 느끼게 하며 방범대의 존재를 긍정적으로 각인시킵니다. 친절한 태도는 단순한 예의가 아니라 주민의 협력을 끌어내고 현장의 질서를 지켜내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안내 멘트는 같은 내용이라도 어떤 언어를 쓰느냐에 따라 주민들의 반응이 달라집니다. 명령형보다는 협조 요청형 언어를 사용해야 하는데요. 예를 들어 하지 마세요 라는 부정적 표현은 거부감을 줄 수 있지만 이쪽이 더 안전합니다 라는 긍정적인 안내는 자연스럽게 협조를 끌어낼 수 있습니다. 작은 차이가 주민의 태도를 바꾸고 현장의 질서를 지켜내는 큰 힘이 됩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상황별로 어떻게 안내하는 것이 좋은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길 안내 상황입니다. 행사 현장에서 관람객이 길을 묻는 경우는 아주 흔한데요. 이때 무심코 거기 아니에요, 저쪽으로 가세요 라고 말한다면 주민은 차가운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지금 가시려는 길은 혼잡합니다. 오른쪽 길로 가시면 더 안전하고 빠릅니다 라고 안내하면 어떨까요? 같은 안내라도 상대방의 안전을 먼저 생각하는 따뜻한 배려가 담겨 있습니다. 이처럼 짧은 문장 속에서도 자율방범대원의 태도와 마음가짐은 분명하게 전달됩니다. 두 번째, 불만 제기 상황에서의 안내입니다. 행사 현장에서는 불가피하게 불만이나 항의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이때 저희도 어쩔 수 없습니다 라는 말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뿐 아니라 상대방의 불신을 키울 수 있는데요. 대신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말씀 주신 내용은 바로 전달하겠습니다 라고 응대하면 비록 당장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더라도
상대의 감정을 존중하고 책임감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주민은 바로 그 태도에서 신뢰를 얻게 됩니다. 세 번째, 긴급 상황 목격자를 응대할 때입니다. 혹시 긴급한 상황을 목격한 관람객이 다급하게 도움을 요청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걱정되실 텐데 저희가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이 한마디는 주민에게 안심과 신뢰를 주는 말입니다. 당황하지 않고 침착하게 대처하는 태도는 곧 자율방범대의 신뢰로 이어집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무엇을 한다는 행동보다도 어떻게 말하고 어떤 자세로 임하는가입니다. 관람객 응대와 관련한 오늘의 마지막 문제입니다. 사지선다 문제입니다. 관람객 친절 응대 시 올바른 방법이 아닌 것은 무엇일까요? 1번, 미소와 함께 차분한 목소리로 응대한다. 2번, 짧고 정중한 인사를 사용한다. 3번, 불만을 표현하는 관람객에게는 무시로 대응한다. 4번, 존칭을 사용하며 예의를 지킨다. 정답은 무엇일까요? 네, 정답은 3번, 불만을 표현하는 관람객에게는 무시로 대응한다입니다. 불만을 무시하는 태도는 갈등을 키울 수 있으므로 항상 존중하는 태도로 응대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자율방범대가 현장에서 지켜야 할 여러 가지 원칙과 요령을 살펴봤는데요. 이제 오늘 말씀드린 핵심을 간단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행사의 기본 전제는 언제나 안전 확보입니다. 자율방범대의 임무는 단순히 진행을 보조하는 것이 아니라 군중의 안전과 질서를 지키는 데 초점이 있습니다. 모든 대응의 출발점은 바로 사전 위험 요소 점검인데요. 위험을 미리 파악하고 대비해야만 예기치 못한 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인원 배치는 무조건 많다고 효과적인 것이 아닙니다. 상황에 맞는 적재적소 배치가 핵심이며 경찰과 소방, 지휘본부와의 긴밀한 협조 체계를 유지해야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또한 행사 현장에서 군중 안전을 지키는 핵심은 동선 관리입니다. 입구와 출구를 분리하고 일방 통행 동선을 확보하는 것은 군중 밀집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는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원칙입니다. 안내 멘트는 명령조가 아니라 차분하고 긍정적인 요청형 언어를 사용해야 하고요. LED 전광판, 순찰 신호봉, 확성기 같은 시각, 청각 도구를 적극 활용해야 하고 야간에는 반사띠와 조끼 등 시인성이 높은 장비로 안전성을 높여야 합니다. 돌발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즉시 유형을 판단하고 무엇보다 안전을 확보한 뒤 동료와 함께 접근해야 합니다.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과 같은 4W 원칙에 따라 간결하게 보고하고 군중 대피 유도와 응급조치, 구급차 진입로 확보까지 초기 대응을 마친 후 경찰과 소방에 신속히 연계해야 합니다. 자율방범대의 역할은 어디까지나 계도와 초기 대응임을 늘 명확히 인식해야 합니다. 자율방범대 응대는 언제나 친절과 협력에서 시작됩니다. 밝은 표정과 존칭, 그리고 긍정적인 언어는 주민과의 신뢰를 쌓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하지 마세요라는 부정적인 표현 대신 이쪽이 더 안전합니다 라는 안내 한마디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불만이 제기될 때도 변명보다는 공감과 대안을 먼저 제시해야 하며 긴급 상황을 목격한 주민에게는 신속히 조치하겠다는 의지를 전달해야 합니다. 사전 점검은 예방의 시작이고 동선 관리는 군중 안전의 핵심이죠. 돌발 상황은 즉시 보고하고 협력하며 친절한 응대는 주민 신뢰의 열쇠가 됩니다. 자율방범대의 작은 실천이 모여 우리 지역사회의 큰 안전을 만들어갑니다. 오늘 교육을 통해 자율방범대의 지역행사 안전지원 방법을 배웠습니다. 이제는 현장에서 얼마나 잘 실천할 수 있을지 스스로 점검해보는 것이 중요한데요. 실제 안전지원에서 다음 점검 리스트를 활용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먼저 행사 시작 전 확인해야 할 안전 취약지 점검 체크리스트입니다. 출입구와 비상구를 직접 확인했는지, 비상 표지판과 조명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그리고 주변에 장애물이 없는지 꼼꼼히 살펴야 합니다.
다음은 인원 배치와 협력 체계 관련 체크리스트입니다. 내 담당 구역과 역할을 정확히 알고 있는지, 함께 협력할 경찰, 소방, 지자체 담당자의 연락망을 숙지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교대 시간과 비상 연락 방법을 미리 점검해 두어야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도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동선 관리 체크리스트입니다. 행사장에서 입구와 출구가 잘 분리되어 있는지, 그리고 일방 통행 동선이 유지되는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군중이 몰릴 수 있는 구간과 비상 차량이 드나들 수 있는 통로가 확보되었는지도 꼼꼼히 점검해 주세요. 네 번째는 안내 멘트와 도구 활용 체크리스트입니다. 안내 멘트는 언제나 차분하고 존중하는 태도로 준비해야 하는데요. 순찰 신호봉, 확성기, 조끼 같은 장비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하고 안내자의 표정과 제스처 역시 주민에게 신뢰를 줄 수 있도록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섯 번째는 돌발 상황 대응 절차 체크리스트입니다.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POW, 즉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기준으로 간단하고 명확하게 보고해야 하는데요. 대피 유도나 구급 지원과 같은 초기 대응 절차를 기억해둬야 하며 현장을 기록할 수 있는 장비가 준비되어 있는지 역시 반드시 점검해야 합니다. 여섯 번째는 관람객 친절 응대 체크리스트입니다. 항상 밝은 표정과 존칭을 유지하며 부정적인 언어보다는 긍정적인 표현을 사용해야 하는데요. 불만을 제기하는 주민이나 긴급 상황에 맞는 응대 문구를 미리 숙지해두면 현장에서 더 침착하고 신뢰감 있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이 질문들에 예라고 답할 수 있다면 여러분의 활동은 지역사회의 안전과 신뢰로 이어질 것입니다. 여러분이 점검한 작은 항목 하나하나가 주민들에게는 안심과 신뢰로 다가갑니다. 실천은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오늘도 자율방범대는 주민과 함께 안전하고 따뜻한 축제 현장을 만들어 갑니다. 작은 관심이 모여 큰 안전을 지키고 함께하는 마음이 지역의 신뢰를 세웁니다. 축제와 행사가 즐겁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오늘 배운 내용을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함께 지키는 축제, 함께 만드는 안전, 언제나 그 자리엔 우리 자율방범대가 함께합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현장에서 더욱 빛나는 여러분의 활약을 기대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